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이 오후 시장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뉴욕 증시 악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국내 증시는 강한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도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저랑 같이 그 일정들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 기다리고 있을까요? 넥스트 마켓의 일정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의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GDP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GDP 관련한 그래프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미국의 4분기 GDP가 2.3%로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치이긴 하지만요. 그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경기에 관한 우려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GDP 성장률이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또 시장의 우려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수정치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수정치의 오차 범위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추후에 다가올 매크로 변수들 여러분들 다양한 시나리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렉나자의 일본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일본 승인까지도 그 여부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국내 제약업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 관한 승인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주들의 입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다라고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개장 전입니다. 아침 7시쯤에 이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어떤 예상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기를 해놨죠. 실적 예상치는요. 매출액이 약 380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순이익은 21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데이터 센터 쪽에 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혔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AI 칩에 관한 판매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들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매출은 지난 전년 분기 대비해서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60%의 증가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60%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났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126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 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 6%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도요. 발표 후에 3일 동안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에서는요. 엔비디아에 관한 다양한 주가에 관해서 다양한 방향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더라도요. 이러한 주가 하락에 관해서는 우리가 염두해 봐야 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요. 시장 참여자들, 애널리스트들은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약 18억 달러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75달러 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버포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190달러, 추가적으로 캔터 피츠 메럴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하락을 엔비디아의 가격에 관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엔비디아의 실적을 다루는 이유는요.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AI 칩에 관한 수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HBM 관련주에 관한 시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실적 발표를 낼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도 예상을 해보면서요. 내일 실적 발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분석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저희가 이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이야기는 또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었죠.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에 암호화폐들의 자산의 하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12%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XRP가 무려 24%, 솔라나 코인은 그 낙폭세가 더욱더 컸습니다. 25%나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투심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지금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보내는 시그널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관한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거래소의 하나가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즉 기관들의 수요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끝나는 시점에 아마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지금은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를 없애가고 있다,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세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짧게 한번 암호화폐 시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달러 기준으로는 88,000달러 선, 9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투심은 메말라 가는데요. 한국 달러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까지도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350만 원 선, 비교적 굉장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도 보겠습니다. 리플코인은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요 0.9% 하락하면서 그 낙폭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심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객관적인 시장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